네, 이제 빈칸 추론에 관련된 문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빈칸이라고 하는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유형이죠. 하지만 이 빈칸 역시 이 단락 구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락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됐다면 사실은 빈칸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빈칸이 실제로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31, 32의 내용은 다소 좀 쉬운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집중을 가진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 빈칸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먼저 정의를 내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단락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빈칸을 풀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락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배울 때 주제문과 주제 부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이 주제문을 먼저 한번 정의를 내려 보겠습니다. 화제와 핵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주제문이겠죠. 이렇게. 자,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주제문은 우리가 보통 두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주제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주제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의 위치도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빈칸, 그리고 중간,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해서 3가지 형태로 빈칸을 만들어서 출제를 합니다. 우선 이 화제를 묻는 이 빈칸의 위치는 보통 바로 주어 자리에 빈칸이 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에 빈칸이 있을 때는 이 글에 화제를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한 이 핵심의 자리, 자, 이 자리가 바로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 역시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제문이 나왔다면 그 주제에 관련된 예시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만약에 첫 번째 포도, 그 다음에 복숭아,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배라고 해서 자, 이 4가지 형태의 주제 부연이 만약에 되었다고 한다면 이 4가지에 해당하는 상위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핵심의 자리가 바로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어휘상의 상위적 개념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4가지에 해당하는 이 개념을 하위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결국은 빈칸 추론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본문 내용에 나오는 이런 하위적 개념에 해당하는 어휘를 통해서 통합적인 상위적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 바로 이것이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 충분히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 빈칸의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사용되는 공통된 어떤 단어라든지 또 그 선택지에 사용되는 단어가 상위적 개념인지 아니면 구체적 개념의 하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본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정답을 찾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빈틈없이 정확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빈칸 문제를 푸는 요령을 실전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1번에 있는 선택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creativity는 창의성이죠. 그 다음에 2번에는 편안함을 얘기합니다. 휴식과 같은 relaxation. 자, 3번은 compassion이라고 해서 연민, 동정 이런 뜻이고, 4번에 justification에서 정당화, 그 다음에 5번에 empowerment는 개인의 자율권을 얘기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를 먼저 한번 보시고 의미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빈칸의 위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가 바로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빈칸의 자리가 바로 이 주어 자리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여기가 동사죠. 그러면 이 빈칸은 바로 화제를 물어보고 있다. 즉,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자, 주어는 그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주격 보호가 오는데 역시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습득이 가능하고 학습이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학습이 가능한 기술일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면요. 여기에 as much가 나오고 그 뒤에 또 as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이 분명히 비교급을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도우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유혹을 받죠. 무시하거나 그리고 detest는 혐오하다라고 해서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가 무시하고 그 다음에 혐오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즉 A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B는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두 사람 다 마찬가지로 그 방향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빈칸은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찾아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간파를 해야 됩니다. 자, 학습이 가능한 기술을 분명히 위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게 뭔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여기에 인도에 해당하는 언어를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고유명사를 쓰죠. 자, 고유명사는 예시가 됩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죠. 바로 팔리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 고유명사의 메타라고 하는 이 언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자, 여기가 베니볼런트라고 해서 자비심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친절함, 세 번째는 상냥함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추상적 개념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의미가 바로 이 긍정적 의미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어떤 관념들 중에서 하나다. 특히 불교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게 바로 매일매일 하게 되는 이런 의식적인 명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두 번째 힌트가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자비심과 친절함과 상냥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보면 습득 가능한, 학습 가능한 기술은 곧 명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명상은 왜 하게 되는지 그 뒤에 설명을 하겠죠. 자, 명상이란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 바하바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이러한 태도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명상의 시작은 어떠한 욕구로부터 시작하는데, 자, 첫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생각하는 거죠. 대단히 조심스럽게 아침마다, 자,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개인은 누구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 여기서 irritate는 굉장히 짜증이 나는 사람이죠. 또는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냉정한 그러한 어떤 태도를 지니는 바로 개인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무시하고 그다음 혐오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예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통에 가지는 적대적인 충동 대신에 바로 이러한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자, 그러한 명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명상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친절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연습인데, 자, 이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평화를 얻기를 바란다 라는 말, 또 내가 바란다 네가 벗어나는 거죠. free from 하면 벗어나다죠.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친절한 메시지를 주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명상. 자,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가 되겠죠. 이러한 연습이 어디에까지 확장이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A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고, 배경입니다. 이 배경적 가정이 뭐냐면 이러한 올바른 자극을 통해서 우리 감정이, 사람들에게 대한 감정이, 자, 여기서 나데이 법비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나데이 법비에 걸리죠. 아니라, 자, 이렇게 변화와 발전, 의도적 변화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열려 있게끔 하는, 그죠? 그런 어떠한 자극을 나타내 주는 게 이 배경에 대한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글의 화제가 뭐냐? 즉, 이러한 의식적 명상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서 무시하고 혐오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물론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하겠죠. 그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바로 이 명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명상은 뭘까? 바로 이 두 가지는 결국 연민, 동정,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명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화제의 자리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31번의 정답은 3번, compassion, 바로 연민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32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선택지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1번은 must have taken place라고 해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추측을 얘기하죠. 그래서 분명히 일어났음에 틀림이 없다. 그 다음 2번은 전혀 not at all이 연결이 되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 다음 not worth는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가치가 없다. 그거는 should have plus pp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뭇이 되어져야만 했었다. 즉, 더 잘 계획이 세워져야만 했었다. 라고 해서 과거에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5번은 could be stop이죠. 어떤 순간이 되면 반드시 멈춰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선택지는 조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정답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32번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2번의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32번의 본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이 역시 주제문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강조 구문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원래 강조 구문은 이렇게 생략해도 문장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this가 바로 주가 되겠죠. 그리고 lead는 결론을 이끌어갈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 자, 여기 있는 이 journey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화제가 된 겁니다. 여정이죠. 이 여정이 뭐뭐 하다라는 얘기의 핵심을 여기에다가 지금 묻는 겁니다. 자, 그럼 분명히 여정이라 했기 때문에 이 여정하고 관련된 얘기가 위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또 그 여정에 대해서 밑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면
when trying이라고 뭐뭐 했을 때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의 어떤 예시를 도입을 하죠. 여기에 the sun이라고 해서 태양이라고 하는 명사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여정과 태양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를 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태양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에 어떠한 여정들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여정이란 바로 이 여정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도입이 됐고, 이 어떤 자료들이 그만큼 더 숫자적으로 적었고, 또 이 여정이 좀 덜 알려진 상태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로도터스라고 하는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험에 필요한 항해가 분명히 있었는데, 자, 이 항해가 이렇게 수식을 받아서 위임을 받죠. 누구에게 받느냐면 고대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 이집트 왕인 네초 2세가 BC 600년경에 자, 위임을 한 어떤 항해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항해는 결국 태양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항해가 되겠죠. 자, 이 2세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로 이 페니키아인들의 탐험대, 이 탐험대에다가 항해를 해라. 시계 방향으로, 아프리카 주변에 시계 방향으로 항해를 하는데, 자, 시작은 바로 홍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되돌아오는 데가 나일강의 입구로 되돌아오는 그런 항해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탐험의 항해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아프리카에 대한 시계 방향의 항해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바로 얼마 정도 가 있었냐면 3년 동안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3년 동안 항해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페니키아인들이 자, 여기서 on 다음에 그 다음에 upon 다음에 ing를 쓰면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들의 이러한 평범한 탐험에서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전했느냐면요, 바로 항해를 하고 난 다음입니다. 남쪽으로 항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서쪽으로 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 바로 여기 보고 있는 그 태양이 오른쪽 편에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이 오른쪽에 있다. 즉 오른쪽이란 어느 쪽이냐면 반대쪽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자, 이 반대쪽 방향은 그들이 익숙했던 거죠. 왜냐하면 be used to the ing가 오게 되면 익숙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늘 태양을 보는데 익숙하고 또 태양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익숙했던 그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그 반대되는 방향에 태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3년 동안 가서 그들이 알아낸 것이 태양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시대의 천문학적 과학은 뭐 하지 않았느냐? 충분하지 못했다. 얼만큼? 자, 이 fabricate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조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고 근본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러한 평범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작할 만큼 그때의 과학은 강하지 못했다. 즉 불가능했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항해를 하고 나서 적도를 지나서, 그죠? 적도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남반구로 가죠. 자, 반구라고 합니다. 적도를 지나 남반구로 항해를 하고 난 다음에 태양이 있는 장소, 이 장소를 좀 더 세부적으로, 평범하게 세부적으로 조작을 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다. 즉 조작하지 않는 사실을 찾아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여기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조작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바로 이 여정은 분명히 일어났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태양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해가 아프리카의 시계 방향으로 가죠. 3년 정도 갔는데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태양이 오른쪽 편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오른쪽 편에 있다는 것은 조작을 할 만큼 과학적이지 못했다 했으니까 조작이 안 됐다라는 얘기겠죠. 조작이 안 됐다는 것은 이 항해를 직접 해서 발견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를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Must they have taken place? 일어났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3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의 선택지를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글의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부분이 핵심어가 되겠죠. 핵심어는 절대로 같은 내용을 쓸 수가 없고 이 글 전체적인 의미의 상위적 개념을 찾아와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altered course라고 해서 과정을, 삶에 대한 과정을 변화를 주고자 한다라는 뜻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자라는 뜻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이 고상한 어떤 대의 명분에 있어서 스스로를 sacrifice, 희생시키자라는 뜻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 감탄을 보여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사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33번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33번의 본문은 여기가 주제문으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에 빈칸이 있는 이 자리가 이 주제문이 되는데 일단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포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목적어를 쓰고 있고 직목을 쓰고 있죠. 여기 노멀이라는 단어가 정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pull forward라고 해서 이끌려가는 거죠. 바로 vision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어떠한 통찰력, 미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이끌려가는 게 정상적이다.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일깨워졌던 거죠. 사람들 안에 있어서 그들의 이 드라이브가 여기서는 바로 추진력이 됩니다. 그들의 추진력을 일깨워졌던 미래에 대한 어떤 개념, 통찰력인데, 자, 그럼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을 하기 위한 추진력을 일깨워졌는가? 바로 여기가 핵심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찾아와야 합니다. 자, 여기가 핵심어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이 부분이 바로 도입을 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이 부연 설명을 해서 이 주제문에 대한 설명이 아마 여기에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similarity나 indeed 같은 이런 전위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충분히 얘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요. 고든 알포트의 주장이 뭐냐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많은 개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족을 못한다. 컨텐트는 만족입니다. 그 다음에 exist는 원래 이게 존재라는 뜻도 있고 생활 방식이란 지금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 방식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을 기록하는데 이러한 생활 방식이 그들에게 제공한 게 뭐냐면 바로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다양성이 첫 번째 거의 없죠. 다양성도 없고 그 다음에 부족합니다. 바로 이런 정신적인 어떤 긴장감도 부족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최소한의 도전만 제시하는 굉장히 무미건조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만 제공해왔던 자신들의 어떤 생활, 이 생활에 만족을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뭔가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추진력이란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가 라고 얘기하는 게, 자, 그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은 필요성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나옵니다. 인벤트죠.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동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필요성. 자, 얘가 첫 번째 힌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목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 그러한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또 비슷하게도,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예라면 두 번째 예가 나오는데, 바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의 어떠한 필요성에 대한 제안인데요. 인간의 부분에 있어서 바로 두 번째가 나옵니다. rise above는 넘어서다, 초월하다입니다. 역할을 넘어섭니다. 자, 이런 수동적인 창조자의 역할에서 넘어서는 것. 자,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이게 인위적이든 무작위의 세상이 아닌 것처럼, 자, 인위적인 어떤 형태에서 수동적인 어떠한 창조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려고 한다라는 거. 자, 요거하고 요 두 개가 결국 여기에 힌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바로 초월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태를 초월하냐면 단순히 그냥 만들어져 왔던 그런 상태를 초월해 가는 것을 얘기한다. 여기가 C, 세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indeed를 쓰고 강조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고자 하나? 창조자가 되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여기 다시 합니다. 자, 여기가 D가 되겠죠. 자, 창조자란 어떤 거냐면 만들어내는 형태죠.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자가 되고자 한다라는 게 인간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런 수동적이고 인위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본능, 이 본능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자신들만의 목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따라서 스스로에게 제공을 합니다. 바로 진정한 자유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그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인간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E가 나오죠. 네, 33번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3번은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과정에 변화를 줘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예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 34번의 빈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4번에 있는 빈칸의 선택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1번을 보게 되면, 자, 개념이나 또는 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해낸다. 두 번째, 그들과의 comply with는 수능이죠. 그들과의 수능을 하기 위한 사회적 압박감을 느낀다. 그 다음 세 번째, 열망할 만한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을 적용한다. 또 그들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무시한다. 그 다음 그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는 어떠한 objection, 반대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은 이 글의 화제가 되고, distinguish, feel, 그 다음에 apply, ignore, have an objection,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이 핵심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추상적 개념이 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34번의 본문 내용을 보면요, 역시 지금 보는 것처럼 가운데가 주제문으로 되어 있는 이 빈칸입니다. 여기에 it is common, 굉장히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까 라고 해서, 실제로는 여기가 화제와 핵심어를 두 개를 다 동시에 요구하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선택지에서 노란색 부분과 이 파란색 부분에 화제와 핵심어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 부분은 도입을 하겠죠. 그리고 주제문을 설정을 하고 요 뒤에 부분에서 아마 부연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도입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때 항상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주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면 서양에서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양 그림에 있어서의 원근법에 대한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양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한 예로 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원근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술에 대한, 즉 삶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적 측면을 나타내주는, 됐습니까?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가가 바로 이러한 이 스타일이죠. 그 시대의 스타일의 관습에 순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삶에 있어서의 그 기술은 그 시대가 만들어낸 관습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화가인 것처럼, 자, 이 시대는 결국 그들이 태어났던 시대겠죠. 우리도 비슷하게 순응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인 관습,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사회적 관습에 우리도 순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불문율이 전형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 관습이라는 이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갑니다. 결혼과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는 것, 그 다음 네 스스로의 어떤 집을 가지는 것, 자, 집을 소유하는 것 세 번째죠. 그리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 통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해외로 휴가차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것.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3, 4,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자, 이 7가지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관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는 대조가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열망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못 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무엇이 일반적일까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서양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이러한 관습, 자, 이 관습들 중에서 우리 대부분은 전혀 accept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혀 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바로 여기가 첫 번째 힌트가 되겠죠. 지금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 서양에 대한 그림이 예가 되었는데, 이 예를 통해서 설명했던 게 관습이고, 이 관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혀 의문을 달지 않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마치 이 두 사람의 화가가, 바로 17세기 화가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역시 예를 드는 겁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예가 되겠죠. 이게 선형적인 원근법, 아무런 의문을 달지 않고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같이 가겠죠. 자, 의문을 달지 않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역시 이게 두 번째 예가 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뛰어넘는 거죠.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란 대단히 어렵다. 역시 여기도 세 번째 예가 됩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의 방식을 형성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했던 문화, 이 문화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갇혀져 있냐면 우리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어떤 원근법 속에 갇혀져 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화제와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고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받아들이고 있다. 세 번째가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다. 네 번째가 우리 스스로의 시대의 관점에 우리는 갇혀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은 무엇이 일반적이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해 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습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수능을 해가는 사회적 어떤 압박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 사회적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것이 이 글의 상의적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상의에 해당하는 의미의 핵심어가 되고 여기가 결국 이 글의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댐이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관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관습에 수능을 하자라는 것이 화제고 거기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의적 개념의 핵심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모든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 풀이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키우신다면 나중에 더 나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4월 모의고사에 관련된 강의를 제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4월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6월 달에 모의평가에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